종목입니다. 12월 14일에 종목 연구 2부입니다. 앞에 일부 종목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개 나왔죠. 그죠? 현대글로비스, GS건설, CNG하이테크, 쿠쿠홀딩스, SG생명과학, 레고캠바이오 다 뭐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 의견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FNF나 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 파세요라고 했고요. 제가 일부의 썸네일도 요즘 같은 좋은 장세인데 그런 종목 가지고 헤매느니 웬만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매도 의견을 냈죠. 물론 팔면은 손해보고 파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모든 주식 투자에서 항상 돈을 벌 수는 없는 거니까 손해는 줄이고, 그렇죠? 수익은 늘려가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한번 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네? 손해는 줄이고, 그죠? 수익은 늘려라. 뭐라 그러죠? Let profit, 그죠? Let profit run, 그죠? 반면에 cut, loss, short. profit은 늘도록 내버려 두고, 그죠? loss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줄여라, short 줄여라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는 지금 설명할 예정입니다만은 구름 위로 장르 올라왔다, 그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본격 매수라 그러죠, 그죠?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기준선 넘겼으면 타진 매수. 그런 다음에 본격 매수한 다음에 언제 팔라 그러죠? 최소한 얘가 뭐 구름이 더 내려가거나 기준선이 더 내려가기 전까지는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기다리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죠. 이게 Let Profit Run이야. 이게 Let Profit Run이야.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네? 수익이 나면요. 약간의 수익이 나면, 요만큼이나 수익이 나면은 이걸 못 팔아가지고 안 자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가, 네? 여기서 팔고는, 와, 이만큼 먹었다고 좋아하죠. 근데 주가가 거기서 날아가 버리면은 그냥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멍청하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그죠? 막판에 한참 이제 상승했다가 돌아서는 참에 꼭지에서 이제는 더 가겠지 하고 매수하죠. 물론 그 현대미포는 여기가 꼭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사도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수익을 날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매수하면 쭈루루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팔죠. 그러니까 이만큼 먹고 이만큼 손해를 보면은 주식 하나만 하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Let profit run, cut loss short. 손해가 나면은 재빨리 파시라. 그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라도, 그죠? 차라리 유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거는 현대미포조선과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해필 현대미포조선 여기 있는 바람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갖고 계신 분은 아니 53,600원에 꼭지란 말이냐 라고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 해필이면 여기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앞에 그 예가 아니라 현재 RSI가 상당히 과열권이죠. 그죠? 물론 밑으로 내려갔다가 70m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으니까 좀 더 상승 여력은 또 있어 보여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RSI가 밑으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면은 좀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요때 아니겠습니까? RSI가 7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더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꼭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얘가 더 가긴 가되 결국은 RSI가 70에서 무한정 놓을 수 없을 테니까 언젠가는 얘가 내려오겠죠. 그럼 주가는 꺾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RSI가 72에서 노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거는 솔직히 참으로 점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RSI가 70 넘어서 이때부터 시작해요. 구름 밀어서 올라갔을 때부터 RSI가 72로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기간을 한 달, 두 달 정도로 갔다가 RSI가 72에서 놀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그죠? 했으니까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RSI가 70에서 놀지 모르니까 어디를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낮게 하되 예? 수익이 좀 적더라도 예? 저는 수익은 적더라도 아무래도 미디엄 리턴,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시마이저 프로핏을 맥시멈 수익을 내고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리스크는 있더라도 하이 리스크 대신에 수익도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는 추가적인 리스크, 수익과 혹시나 RSI가 고점에서 내려갈 경우에 못 팔고 물릴 경우에의 리스크, 리워드와 리스크를 비교해 본다면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거 현대미포조선을 살까요에 대해서 글쎄요. 전체로 봐서는 추세가 상승세이고 기준선 전환선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좋은데 동그라미를 당연히 매수라고 나타내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커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전 잘 못 사겠어요. 전에도 항상 어떤 분이 이런 급등한 종목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생각이 같으신 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수익은 끝까지 나야지 라고 한다면 뭐 하는 수가 없고요. 약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들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지금은 3번 파동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3번 파동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1번이라고 보고 여기가 2로 보고 여기가 한참 올라가는 3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3의 첫 번째 파동 이제 3이니까 물론 그 파동이 이렇게 되겠죠. 큰 1 하나 큰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큰 3으로 본다면 큰 3의 어딘가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가요? 그리고 뭐 3의 세 번째 파동 어딘가를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파동의 사진이 좀 더 정확하게 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1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가 1인가? 여기가 2인가? 여기에 2에 3에 1, 3에 2, 3에 3인가? 약간 지금 이제 뭐 크게 봐서 큰 1, 큰 2, 큰 3조의 어딘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뭐 3번 다음에 4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있을 테니까 현재로 봐서야 뭐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다시 한 번 더 뭐 조정을 보일 때가 뭐 3에 4 정도가 되겠죠. 그죠? 3에 4.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참 상승세가 힘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로브로버입니다. 로브로버는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구름을 넘겨라 그러다가 안테나만 세우고 구름을 뚫지 못했네요. 이 구름이 얇은데 얇잖아요. 해피는 구름이 두터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두터워지는데 정말 얇은 데를 골라가지고 마치 무슨 핀 꽂듯이 송곳 꽂듯이 송곳처럼 생겼네. 팍 꽂았는데 구멍 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위로 고개를 내야만이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건데 구름 위로 고개를 내지 못하고 핀만 안테나만 세우고 도로 종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구름을 위로 올라가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쉽겠죠. 이런 경우만 피하면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날도 안테나만 세우고 그죠? 위로 송곳만 딱 위로 올라가고 구름 바깥 세상이 없는가 정탐만 해보고 내려왔는데 이후로 넘어서지 못하고 또 한동안 헤맸던 이런 쓰라린 역사겠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어떤가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보세요. 그때는 후행 스팬이
이때만 해도 그때는 후행 스핀이 캔들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캔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넘었었는데도 후행 스핀의 저항 때문에 못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후행 스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행 스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캔들 위에 올라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 좀 더 얘가 그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조짐을 보이더라도 후행 스핀은 구름 캔들 위에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다 잡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구름을 넘길 가능성은 전에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구름으로 넘기지 못했으니까 적극 매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선을 넘겼다는 측면에서 타진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죠. 당장 구름을 넘기기보다는 역시 제가 지금 여기 그림대로 구름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좀 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예전처럼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텍 커비드 핸들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커비드 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커비드 핸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볼까요? 자, 이거 그래서 일부러 아래쪽에다가 그 거래량가 그려놨는데 자 상승하다가 그죠? 이 밑에서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한쪽 컵벽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쭉 옆으로 컵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여기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고 거래량 줄어들고 그러다가 요 수준을 넘기는 요 컵벽을 넘기는 수준에서 거래량이 빡 늘어나야 되는데 보다시피 오늘 거래량이 빡 늘어나면서 물론 오늘 상가까지 갔습니다만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커비드 핸들이에요. 예, 커비드 핸들 맞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오텍을 제가 설명할 때는 커비드 핸들인 거 이거 그 상관없이 아직까지 커비드 핸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였으니까 그때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커비드 핸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완성 안 된 상태였으니까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는 걸 기억되라니까 어차피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얘가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니? 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빡 상한가까지 갔죠. 뭐 어쨌든 항상 그렇죠.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얘는 더구나 기준선에까지 안 무너졌으니까 상당히 견조한 튼튼한 조정을 만들어낸 거고요. 올라갔죠. 오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뭐 상승세 위에 위쪽에 더구나 전고점까지 넘겼으니까 위쪽에 뚜껑이 열렸으니까 뭐 커비드 핸들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게 컵이구나. 여기서부터 16,000원부터 12,000원까지가 컵의 뭐라 그러나 컵 깊이니까 4,000원 정도죠. 그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20,000원 정도가 일단은 커비드 핸들의 일단 미니멈 목표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농가람입니다. 그렇죠? 올라갈 거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HTC 같은 경우에 이것도 커비드 핸들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아직은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닙니까?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상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컵이 만들어지고 핸들을 만들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쪽 벽을 만들 때 거래량 늘어나고 이쪽 벽 만들 때 거래량 늘어나고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할 때가 거래량이 빡 늘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커비드 핸들. 우리는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말하죠. 그죠? 커비드 핸들. 자, 그러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자, 그럴싸하게 컵을 만들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핸들도 안 만들어졌고요. 그죠? 핸들을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 좀 더 올라가야 돼. 그래야 물을 담을 수가 있죠. 지금 한쪽은 벽은 높은데, 이마가 높은데, 이쪽이 지금 내려가 버리면, 이거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컵이 어떻게 생겼나요? 컵이. 예? 이게 컵 안에 지고 다시 그리자. 자, 그림을 못 그리는데, 봅시다. 이게 통상 우리가 보는 컵이잖아요. 그죠? 이게 컵이잖아. 그죠? 이 컵. 그죠? 컵인데, 지금 이게 컵이라면 어떻게 생겼냐니까, 컵이 이렇게 안 생겼고, 뭡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쪽에 비해서 이게 낮아요. 그러니까 물을 담으면 물 조금밖에 못 담아요. 이만큼밖에 못 담는다고, 이만큼밖에. 그죠? 지금 물을 담으면 이만큼이 못 담잖아요. 이쪽 벽은 높은데, 이쪽 바닥은, 그 벽은 높은데, 이쪽 벽이 낮으니까, 컵이, 옆에서 보면은, 컵이 꼭, 이렇게 생긴 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컵이 이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컵이 핸들이 되려면, 벽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늘어나야 되니까, 아직은 컵이 핸들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컵이 핸들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다. Not yet. Not yet. 아직 멀었다. 그죠?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컵이 핸들 아니면은, 현대 HDC는 사면 안 되나요? 컵이 핸들 아니라고 해서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컵이 핸들이면 상관없이 차트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구름을 넘기락 말락 하고 있는 상태죠. 좋다 말았네. 어떻습니까? 현재는 구름 받고 세상을 한번 맛봤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런 기준선 정도까지 오거나 아니면은 더 내려오면은 뭐 구름 밑으로 내려오거나 구름 하단까지 내려오거나 이런 조정을 보이고 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좀 더 관망, 그죠? 관망. 내지는, 즉, 매수 하려 그러면, 구름 위쪽은 아니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매수요? 그냥 살짝만 매수해보는 다진 매수 정도가 의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행수평으로 봐서는 얘가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오고 같아 보지는 않네요. 그러면 하단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살짝 조금은 사죠. 산다면. 그 다음에 효성OMB입니다. 효성OMB는 거래량은 필요 없는데 TV를 보다가 주전주라서 샀는데 아이고 예 샀는데 내년도까지 가져갈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내년까지 가져가면 된다라든지 동계올림픽까지 되면은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고 당장 이놈의 주식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지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던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구름 안에 있죠. 텔레비에서 누가 놈이 이거 좋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TV를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때쯤 봤다 그러면 그래 구름 바뀌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지 몰라도 설령 이때라도 기준선 무너뜨렸다가 겨우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별로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때였다가 TV니까 전문가가 좋아요 추천하고 나면 끝이니까 그 이후에 올라가라 내려가라 사라 봐라 말씀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라 해서 다 똑똑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많으니까 그거 정말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구름 밑으로 팔았으니까 이때는 팔았어야 되고요. 그죠? 이제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일목균형표로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이때라도 팔았었어야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는 이런 데서 전문가가 사라 그랬다면 나쁜 놈아 이거 왜 사라 그러냐라고 욕하고 쳐야 되죠. 구름 밑이니까. 근데 언제 TV를 보셨는지 언제 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구름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선까지 넘어서지 못했다가 그나마 지금은 기준선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약간의 서광은 비치긴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구름을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물론 바로 가지는 못하고 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더 답답한 모습이 이어질 거 보이긴 합니다만은 내년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이거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TV 보고 TV에서 하는 전문가의 얘기 듣고 살 정도 같으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갖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구름이거든요.
얼마쯤 됩니까? 7,300원 정도 되고요. 7,300원. 7,3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일부라도 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에서 좋은 종목 많고요. 여기도 오텍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나 레고캠바이오나 그런 종목들 계속 추천 종목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대추천 종목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쪽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얘는 구름 밑에만 파고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보면 얘는 구름 밑이니까 아무래도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효성OMB는 뭐 자진 매도 뭐 갖고 계시는 게 하는데 조금씩 물량을 처분해 가시되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파시라. 뭐 그런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뭐 그냥 봐달라 하셨네요. 그죠? 한국항공우주. 뭐 현재로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튼튼 안 트는 거 테스트 해보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러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죠. 뭐 또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관건은 전고점을 넘기는 게 관건이겠네요. 요점. 그러니까 요것만 넘기면은 쉽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고점도 전고점입니다는 과거에 일목요연표 구름이 있던 곳에서 대개 구름에 평평한 곳 이런 데서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하고 이거 겹치니까 아마도 이 근처에서 나름대로 25,000원 근처에서 25,300원 근처에서 다소간 좀 왔다 갔다 저항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뚫으면은 그다음부터 위로는 별로 특별하게 저항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면은 기준선만 무너뜨리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되네요. 그죠? 오케이. 매수. 그 다음에 녹십자입니다. 다시 갈까요? 이게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사실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타진 매도를 해야 되는데, 타진 매도, 주가가 내려가고 이거 타진 매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구름이 좀 두텁죠. 얘가 이렇게 가버렸으면 난감해질 거죠. 구름이 얇으니까. 근데 다행히 옆으로 바람 가고 옆으로 가면서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얘가 기준선을 살짝 고개를 올라갔죠. 그죠? 근데 지금 후행스팬을 보면은 후행스팬에 캔들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도 기준선 근처에서 오락가락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락가락 하면서 이거를 뚫어내면 주가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녹십자 특별하게 급등한 데 대해서는 구름의 지지가 아마도 상승세에서 힘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넘었으면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옛날에 안테나 나타났던 알테나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매물은 다소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때의 11월 10일 날의 매물이니까 한 달 이상 지났으니까 매물이 나름대로 이 과정에 좀 더 소화됐으리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좀 단박에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매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매수. 이제 기준선이니까 매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TCN. 이 뭐냐니까, 아철 미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철강주죠. 그죠? 철강주 세 종목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제 원칙이 한 종목만 하죠. 종목 분석이 많으니까 1인당 한 종목만 하나만 딱 합니다. 그래서, 아철 미탈. 이거, 저는 철강주 잘 모릅니다만, 미탈이라고 옛날에 엄청난 큰 철강사 있었는데, 그 회사 두 개가 합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철소, 철강주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합치는 경향이 많죠. 워낙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이게, 합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anyway, 어떻게 됐든 간에 일몰 기준표상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상승세죠. 이날 구름을 넘어섰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살아. 그죠? 구름 받고 날 살아. 그러다가 구름에 지지를 받았지 않니?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러고는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잠깐 기준선 무너뜨렸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도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계속 고오죠. 아래 사이가 좀 과열권이니까 아마도 이 근처에서 다소간 좀 버벅거리다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봤자 전환선 그래봤자 기준선 정도 구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오는 것이 1차적인 목표 아니면 좀 더 내려오면은 기준선 정도 근데 가장 피지블하기로는 뭐 중간 정도 뭐 이런 정도까지 오면은 뭐 정확히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어딘가에서 somewhere around here 그죠? 다시 I think it will go rebound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영어냐고요? 물어보신 분이 영어를 캐나다에 계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쓰던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창피해. 간에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웅입니다. 대웅제약 두 종목을 말씀하시는데요. 대웅이나 대웅제약이나 현재 움직이는 꼴이 되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대웅제약은 그죠. 대웅제약은 벌써 오늘 아래쪽으로 음설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어제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그저께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오늘은 아래쪽으로, 음설이 나타났고요. 대웅은 오늘 이렇게 위쪽에 안테나가 나타났죠. 통상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안테나가 나타나니까 다소간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웅이든 대웅제약이든 마찬가지로 살짝 조정이 나타날 법한 시간도 되긴 됐죠. 급등했으니까. 아무래도 조정은 나타날 법합니다. 아래 사이도 과열권이니까. 뭐 그래봤자 기준선 그래봤자 전환선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냐 하는데요. 만약에 기준선 미터 4만원 정도인데 기준선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구름이 얇아지니까 이 구름이 얇아진다는 이야기는 구름의 지지력이 강하지 못한 이야기니까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까지는 한참 된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아설 수 있으니까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전환선 근처에서 돌아설 정도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기우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놓고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성급하게 이래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벌써도 성급하게 매도 하라는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계속 보유 혹은 올라갈 거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시젠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동안 참 답답한 모습이죠. 여전합니다. 시젠 그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름 밑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고 얘가 근본적으로 상승세로 보이고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준선을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준선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답답한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갖고 계신 분이야 답답했습니다만은 진작에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으로서야 그나마 아래 사이가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고 올라가는 쪽에다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가 좀 더 올라가서 구름 얇은데 이렇게 넘어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으로만 가면은 구름이 두터워지니까 좀 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정도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절한선조차도 넘기지 못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절한선에도 넘기고 있으니까 기준선은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한 5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기준선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가더라도 기준선이 계속 내려오니까 저절로 주가는 기준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오니까 주가가 옆으로만 가더라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죠. 떨어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옆으로만 가더라도 기준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희망이 높아지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 그죠? 일단 두고 봅시다. 마지막 종목이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뭐 어떻습니까? 답답한 모습이죠. 후행스푼이 캔들 위로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뭐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구름이 두터우니까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할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뭐 그래도 후행스푼 캔들 위에 있고요. 전환선도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주가도 기준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종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타진 매수. 그죠? 일부라도 조금씩 잽을 던지는 측면에서 조금씩 사보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 갖고 계시면은 그냥 갖고 계시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는 영진약품이 참 도깨비 같은 주식이에요. 갑자기 뭐 팍 오르고 팍 떨어지고 이런 종목이어서 사실 저도 예전에 영진약품 가지고 몇 번 자주 거래해봐가지고 급등할 때 꽤 높은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여기 없네. 옛날 여기니까. 근데 야간간에 지금으로서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다소간 좀 답답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지금이야 타진 매수 그죠? 타진 매수 관점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더 위쪽으로 뭐 상승폭은 크지 않겠습니다만은 위쪽으로 봐도 틀림이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자, 2부 종목은 영진약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짧고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좀 더 종목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자, 2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